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첫 국내 거래일인데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증시에서 호박벌처럼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일단은 시장 얘기부터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정과 불안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시장이 반등을 줬지만 미국 증시가 재차 밀렸어요. 이유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지금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말대한 침체를 좀 줘서 물가 안정이랑 무역 적자 해소를 노리는 건지 아직은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4일부터, 이건 3월 4일 얘기예요. 3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한테는 10%를 더해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예정처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협상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상호 관세도 4월 2일부터 부과를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준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지금 반응을 보면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 자극이 되는 그것보다 침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 때문에 금리랑 물가랑 영향이 더 클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세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해버리면서 트럼프가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튈지 판가름하기 좀 어려운 시장인데 국내 증시는 다행히 방산 때문에 전일 미국만큼 강한 조정을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 좀 걱정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쇼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ISM 제조업 지표가 쇼크가 나왔는데 이게 국내 증시랑 상관도가 매우 높은 지표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전일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 이제 방산주, 조선주 같은 게 올랐거든요. 그게 유럽 방위비 증액 때문이죠. 이제 그러면서 국내 증시도 요 영향으로 방산주랑 조선주 같은 것들이 좀 지켜주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는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산 외에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도 오늘 이제 설정 가격 대비 10%가 빠지면서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로스컷을 걸어두는데 오늘 스탑로스가 나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안정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해지를 나름 잘해온 편이라서 대응 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것들을 사실 지난주에 담지 못해서 지금 막 되게 사고 싶고 손이 나가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어할 이야기는 이러한 저한테 자신에게 해주는 피드백 성격이기도 합니다. 최근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투자 진화론을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보면 되게 지루할 것 같죠. 하지만 지금 제가 비치 시즌인데도 쪼개서 읽고 있는데 그럼에도 잘 읽고 되게 흡입력이 좋은 책이에요. 되게 추천드리는 책인데 이 책에서 보통 가장 책에서 중요한 얘기는 1장에 나오잖아요. 이 책의 1장의 타이틀이 뭐냐면 호박벌 생존을 말하다입니다. 잠깐 저자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저자는 플락 프라사드라는 인물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인물은 이제 나란다 캐피털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이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동안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누군가는 나도 20% 수익 내는데 작년도는 미국 지수만 20% 올랐는데 라고 하면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1억을 운용하는 거랑 10억을 운용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배 정도 난이도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펀드는 50억 규모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 규모의 펀드인데 원화로 하면 7조가 넘는 돈이에요. 7조가 넘는 펀드로 장기간 20%가 넘는 수익률을 냈다는 것은 정말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성과를 낸 저자가 책에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성공은 테슬라를 편안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에 달려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을 보면 그때 살 걸 하면서 껄무새가 되곤 하죠. 근데 이 얘기들과 정반대 얘기예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을 앞에 얘기했죠. 근데 저자는 본인의 이런 장기 수익률의 원천은 이제 생명체들이 생존하는 방법이랑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일종 오류를 피하는 거죠. 앞서 이제 테슬라 했던 그 문장에 바로 앞 문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일종 오류를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낳는다. 이게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나 통계 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일종 오류는 다들 들어보신 개념일 거예요. 못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걸 이제 이 영상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직접적으로 투자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면 일종 오류는 나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종 오류는 좋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는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주식이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주식이더라. 그러니까 수익률을 안 준 경우죠. 그게 나쁜 주식이더라. 이게 일종 오류고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 주식을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주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못 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저자는 일종 오류를 피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화론적으로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아래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표인데 이런 표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 오류가 각각 뭐 20% 그리고 이종 오류가 20% 발생을 할 때 성공률은 여기 보이는 57%고 뭐 10% 20%면 73%, 20% 10%면 60%인데 이 표의 시사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 오류랑 이종 오류를 둘 다 20% 범하는 사람은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80% 정도는 좋은 결정을 한다는 얘기니까 나름 실력 있는 투자자인데 이런 투자자도 성공률은 5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투자자가 노력을 해서 일종 오류를 10%까지 낮췄다라고 하면 성공률은 73%까지 급증합니다. 그런데 이종 오류를 10% 낮춰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한 3%밖에 변동이 없어요. 3%밖에 변동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발생 확률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대값은 발생 확률이랑 손익비를 둘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익비까지 고려하면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거는 올라가면 뭐 5배, 6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투자에서는 정답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걸 목표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관점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리가 되면 안 돼요. 속된 말로. 그래서 저는 저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종 오류가 더 중요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이번 조정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번 조정장은 매우 난이도가 높습니다. 되게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주식이 다 빠지면 단기적으로 손실은 커질 수 있어도 난이도는 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올해 메가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 두 번째는 방산, 그리고 세 번째는 AI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AI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크게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오른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AI 인프라도 몇몇 주식들 외에는 기존에 봤던 밸류가 너무 비싸져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보여도 월봉으로 보면 이게 빠진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 주식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메가 트렌드로 꼽긴 했지만 제 포트에 지금 방산주는 없어요. 그런데 방산주 앞에 놓인 내러티브는 엄청 좋거든요. 여기서 범할 수 있는 게 이종 오류죠. 지금부터 제가 방산주가 2배 갈 수 있는데 사지 않는 게 이 이종 오류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더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일종 오류입니다. 일종 오류를 피할 방법은 지금 이제 여기서 내 대응은 좋은 회사가 싼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은 다르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방산은 좋은 회사예요. 그러나 좋은 주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좋은 주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종 오류를 범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장기 수익률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서 해지율을 여기서 더 높일 요인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지율이 지금 되게 높아진 편이거든요. 50%까지 되는 편인데 앞으로는 해지율을 낮출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과 해지율이라서 지금은 50%면 롱에 비해서 지수 숏이 150%라는 얘기니까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줄여 나갈 건데 여기서 저는 일종 오류를 피하는 식으로 줄여갈 거예요. 그럼 제 대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위 언급드린 것처럼 좋은 회사들 중에 싼 가격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면 매수해 나갈 거고요. 아 근데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어. 좋은 주식들이 계속 안 빠지네. 이러면 그냥 현금 비중을 늘릴 거예요. 투자 진화를 말하다의 일장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학자들이 호박벌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험에서 호박벌은 초기에는 1.5류를 종종 범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 이제 2.5류는 종종 범하고 2.5류를 범하고 1.5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1.5류가 2.5류보다 더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1.5류를 범하는 식으로 바뀌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사실 시장에서 1.5류를 피하는 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따르는데 그렇지만 이제 호박발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 1.5류를 피하는 식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장의 제일 마지막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박벌이 할 수 있다.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을까? 여기까지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